이런 건물, 그리고 이런 축사, 주택으로 많이 짓는 이런 건물, 안전한 집은 제대로 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건축 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투구입니다. 방금 보신 사진들, 공통점이 보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태풍에도 끄떡없을 수 있습니다. 소위 판넬 건물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3D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어진 주택 실제로 굉장히 많죠. 앞서 보셨던 사진들의 공통점, 바로 이 모델링처럼 벽에 X자 형태의 가세, 즉 브레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해석 결과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바람에 의한 구조 해석 결과 건물이 이런 경우 약 44mm, 최고로 많이 변형되는 부분의 거리가 44mm 정도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고가 3000mm 정도라고 하면 여기가 층고가 되겠죠. 허용 가능한 변이는 최소 약 200분의 1입니다. 즉 한 15mm 이내여야 문틀의 틀어짐이나 진동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44mm, 이는 약 68분의 1, 68분의 1이죠. 이거는 3000분의 44를 계산하면 68분의 1 정도가 나오는데 기준치를 정말 크게 초과하는 상당한 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 짓고 나서 초기 준공 시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창호가 틀어지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삐걱거리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을 건물은 1, 2년 쓰고 그만 사용할 건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변형과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금 보이신 이 가세, 특히 철골조, 판넬 건물 같은 데서는 이 가세 필수입니다. 가세를 설치했을 때의 구조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는 이 부분에 최대 변이가 44mm 정도가 나타났었는데요. 앞선 것과 지금 하중 조건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벽체에 가세들을 설치하고 나서는 최대 변이가 여기 8mm 정도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가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전문가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넬 붙이고 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넬의 철판 두께는 고작 0.5mm 정도 되고요. 단층 주택의 구조 부재로 사용되는 강재는 보통 여기 보시면 4mm에서 아무리 얇아도 3.2m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세로 주로 사용하는 부재는 이런 L형광을 많이 사용하는데 L형광의 두께도 6mm나 됩니다. 이 판넬과 구조 부재들의 강성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판넬이 흔들림을 잡아준다는 말은 마치 옷이 몸의 뼈와 근육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전혀 안 되죠. 구조는 겉이 아닌 안에서부터 튼튼해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바람에는 매우 취약하지만 지진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왼쪽 사진, 이런 사진이 일반적인 경량 철골조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런 건물이 우리 골목길에서 많이 보이는 원룸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데드로드의 하중 조건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지붕의 판넬의 무게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약 30kg 정도. 그리고 지붕 하부에 여기 천정, 실내에서 봤을 때 천정 틀을 설치하잖아요. 그거는 제곱미터당 약 20kg 정도. 그래서 다 합하면 50에서 많아야 70kg 퍼 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원룸형 다가구 같은 경우 슬래브가 쳐지면 층당 슬래브 무게, 마감 무게, 보일러를 위한 방통 두께 이런 것들 다 더하고 나면 보통 700kg, 제곱미터당 700kg 정도가 나옵니다. 이는 층이 늘어날수록 그와 비례해서 훨씬 무거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경량 철골조와 보통 슬라브 있는 건물의 데드로드는 10배에서 수십 배,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바로 지진력과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젓가락을 잡고 있죠. 젓가락을 잡고 좌우로 흔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좌우로 흔드는 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렇게 윗부분에 찰흙같이 무거운 것들을 얹어둔다면 흔드는 자체도 힘이 들고, 그리고 이 젓가락을 세로 방향으로 제대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진력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골조 상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지진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건물에 지진이 작용했을 때의 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 하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kg/m 제곱의 데드로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벽에 가세가 없는 상태인데도 지진에 의한 변이는 약 1mm, 큰 곳이 2mm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세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보다 훨씬 작아지겠죠. 즉, 이런 구조에서는 지진 하중에 의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넬 건물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창문을 설치하죠. 판넬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창틀을 끼워 넣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창문 주변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창문 주변에 철골 하지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넬 건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가세는 필수입니다. 벽에 X 브레이스 있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창문이나 문 주변, 이 부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각파이프 하지로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진의 영향을 작게 받으려면 굳이 슬래브 지붕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슬래브 지붕으로 하지 마시고 가벼운 판넬을 사용해서 마감을 하십시오. 네 번째, 판넬은 그냥 마감재, 외투, 옷에 불과합니다. 이는 횡령에 대한 저항성이 그냥 없다고,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판넬을 붙이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구조는 구조 기술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안전한 집은 제대로 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구조를 사랑하는 건축구조 기술사 투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